비탈면에 대해서 배워보시죠. 비탈면.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비탈면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비탈면, 사면, 덧면, 절도사면. 그죠? 근데 순수 우리말은 비탈면입니다. 그래서 비탈면으로 말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비탈면을 왜 배우느냐? 봐보세요. 비탈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지 경계가 이렇게 있어. 이 비탈면. 이 비탈면의 각도가 내가 사용을 하고 싶고 깎아야 되고, 여기다가 만약에 도로를 낸다 칩시다. 이렇게 비탈면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비탈면을 하고에 도로를 낼 거예요, 도로를 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탈면을 깎아야 되겠죠. 이 비탈면에 대한 경사 구배가 표준 구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1대 0.3, 0.3에서 0.5, 풍암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0.7. 뭐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한 4곳 정도에서 도로공사에서 규정하는 규정도 다르고, 뭐 국토청에서 지시하는 규정도 다르고, 이 비탈면에 대한 규정이 살짝씩 달라요. LH에서 지시한 규정도 살짝 다르고. 그래서 말씀드린 규정을 참고해가지고 보시라 이거죠. 이 비탈면을 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구배인 성토시에는 1대 1.5 규정이고요. 절토시에는 1대 1.2, 성토시에는 1대 1.5. 비탈면의 규정이 준수되는 비탈면의 각도라면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규정대로 내가 설계를 했으니까. 그죠? 근데 설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규정을 지켜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내가 여기다 도로를 칠 거라니까? 도로를 뚫고 갈 거야. 그럼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깎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비탈면의 표준구배를 준수할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용되는 게 어떤 건가요? 공법이죠. 비탈면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비탈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작용력분의 저항력. 이 관계로 해서 비탈면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비탈면은 전단 강도분의 전단 능력으로 볼 수도 있고, 모멘트 특성분의, 그러니까 M 드라이브분의 M 레지스턴스, 이렇게 모멘트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조 계산을 나중에 돌릴 때는 모멘트 특성으로 돌리는 거고요. 일반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강도 특성으로 계산합니다. 이 강도 특성에 대해서 한번 비탈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비탈면이 붕괴가 됐다. 그 이유가 뭘까요? C 플러스 시그마 프라임 탄젠트 파이라고 아까 전에 전단 강도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C 플러스 시그마 프라임 탄젠트 파이. 여기에 있는 이 유형력 있잖아요. 이거는 뭐 문자가 들어오면 다음에 하품이 나와요. 이렇게 크게 하품을 합니까? 이거 보면 전응력 마이너스 간극수압으로 돼 있어요. 플러스로 전응력을 썼네요. 유형력은 전응력 마이너스 간극수압입니다. 간극수압인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플러스 과잉 간극수압이 생겨요. 여기다 플러스해서 델타 U라는 게 하나 더 생긴단 말이죠. 비가 왔을 경우에는. 비가 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있는 유효력이 감소돼요. 감소. 왜냐하면 델타 U라는 과잉 간극수압 때문에 떨어진단 말이죠. 집안의 강도가 떨어진다고요. 비가 오면. 우리는 이렇게 숫자적인 공학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집안의 전단 강도가 떨어지면 비탈면이 어떻게 될까요? 붕괴되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 원리. 저항력이 비가 오면 떨어진다. 적용력은 비가 오면 올라가요. 왜 올라가느냐? 비가 오면 토립자 물 공기에서 공기층의 물이 찹니다. 그거를 불포화토라고 해요. 공기층의 물이 차는 걸 불포화토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던 중량보다 과다하게 중량이 증가돼요. 자, 선생님이 화장실 갔다가 볼일을 보다가 화장실 물에 팍 빠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들면 무거워지죠. 단위 중량이 증가됐어요. 왜냐? 공극에 물이 찼으니까. 그러니까 작용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단위 중량이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저항력은 떨어졌고, 이래서 비탈면이 붕괴되는데, 우리가 지금 핵심 사항으로 배우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뭐냐? 잘 보세요. 비탈면은 붕괴가 되는 거는 비가 왔으니 붕괴가 되면 보강보호법은 어떻게 보강하느냐? 저항력을 올리는 방법, 작용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얘를 유지하는 방법, 이 세 가지로 보강을 합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비탈면 될 게 없어요. 저항력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법을 쓰면 돼요. 저항력을 어떻게 올릴 거냐?
애력 공백을 하거나 계단 시공벽을 하거나 보강토 공백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집안에 대해서 흙이 받던 힘이 구조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항력이 이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력을 올리고 싶다면 어스앤커, 소일레일 기타 등등 공법을 하게 되면 저항력이 올라가요. 작용력은 그러면 어떻게 떨치게 되죠? 간단하죠? 구배를 완화시키면 돼요. 절도시키고 구배를 완화시키면 되는데 저항력을 상대적으로 떨치기가 힘들죠. 왜냐? 내가 저기 아까 전에 비탈면 그렸던데 도로를 형성하면 비탈면이 이렇게 설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더 깎아? 남의 땅인데 대지 공간을 남의 땅을 초과하게 되니까 이 작용력을 줄이는 방법은 공학적으로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얘를 유지하는 공법, 표면 보강 공법이라고 합니다. 떼심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석 방지 책과 망을 설치하는 방법, 이걸로 해가지고 안전율을 유지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비탈면이 별게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비탈면 언제 붕괴된다? 붕괴 안 되나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비가 오면 붕괴되는 거고요. 보강하는 방법은 저항력을 증가시키거나 작용력을 감소시키거나 이것들을 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유지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강을 하면 된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좀 넘겨보시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비탈면은 안반사면과 토사사면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검토를 해요.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대부분의 사면들은 다 토사사면으로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을 한계 평형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작용력과 저항력 관계가 1인 경우가 한계 평형이에요. K0 상태, 집안은 K0 상태 정지토합 상태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공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K0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불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KA 또는 KP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집안 조건이 변하는 거죠. 안정된 상태가 뭐다? K0 상태. 여기 봐보시면 안정된 상태인 K0 상태가 한계 평형일 때 1인 상태예요. 작용력과 저항력이 동일한 상태. 이해되시죠? 그거를 한계 평형법이라고 하고요. 토사에 대한 안전 검토는 토사가 안정한지 불안정한 건지는 바로 한계 평형 해석을 할 거예요. 비탈면 안정 설계 뭐 봐보면 우리 많잖아요. 마이너스 소이록스에서 제안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뒤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로 해가지고 비탈면을 안전 검토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한계 평형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검기시, 우기시, 지진시로 해가지고 안전율을 1.5, 1.3, 1.1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는 거죠. 한계 평형 해석을. 토사일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안반일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않아요? 토사는 어디서 파괴되느냐? 토사는 파괴면에서 파괴가 된다고 해요. 어디서 파괴될지 몰라. 그러니까 전단 강도를 쓴 거예요. 내가 토사를 이렇게 탁 밟았어. 그럼 토사는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벌써. 어디서 파괴가 될지 모른다고요. 안정해져 있어요, 파괴면이.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 철근은 인장 강도, 집안은 전단 강도. 왜? 파괴면이 없으니까. 근데 안반은 안 그렇습니다. 안반은 불연속면에서만 파괴가 생겨요. 불연속면에서만. 불연속면, 균열, 전리, 단층, 습곡, 기타 등등. 어찌되었건 불연속면에서만 파괴가 생기기 때문에 안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불연속면을 고려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반은 평사투영법이라는 걸 먼저 하고 한계 평형 해석을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평사투영법을 어떻게 하냐? 불연속면을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핑을 했죠? 매핑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불연속면, 안반을 이렇게 까가지고 불연속면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1차적으로 육안으로 조사를 하고 클리노메터로 해가지고 각도와 길이, 간격 이런 것들을 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방향 경사, 불연속면, 주양 경사 이런 것들을 다 팩터들을 가져와요. 가져와가지고 평사투영법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사투영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파괴의 유무만 아는 거예요. 보강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 왜? 평사투영법을 할 때 C8 값이 중요치 않습니다. 불연속면에 파이 값만 들어가고요. C8 값들은 전혀 안 들어가요. 한계 평형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평사투영법을 했을 때 안정한 건지 불안정한 건지만 알 수 있어요. 파괴의 유무만 확인할 수 있고요. 파괴는 원형, 평면, 쐐기, 전도 파괴 이렇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쐐기 파괴가 가장 대다수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쐐기 파괴가 한 70% 되고요. 전도 파괴나 이 원형 파괴는 잘 안 일어납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계평형 해석은 안반사면은 형사투영법을 하고 나서 NG가 났을 때 한계평형 해석을 한다 라는 공학적인 원리와 순서를 기억하시고요. 토사는 한계평형 해석만 한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뚝에 대한 진해력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진해력은 지지력과 치마를 모두 만족시키는 게 진해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 그걸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예요. 여기 안전율 보시죠. 안전율. 안반은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한계평형을 해석을 해서 여기 부족한 안전율과 흡사하게 얘네들만 만족시키면 보강 공법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율을 넉넉하게 충분히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안전율에 타이트하게 보강 공법을 제한하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설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비탈면이 붕괴됐을 때 개인적인 용역이 발주되지는 않아요. 비탈면을 관리하는 보통의 관리 업체가 다 지자체예요. 지자체에서 감사기관이 나오잖아요. 이 안전율을 제일 먼저 봅니다. 안전율을 우기시에 안전율이 2.5 확보되면 설계 잘했네가 아니란 말이죠. 과다하게 설계되었네. 설계비를 깔 거예요. 나중에 시공비도 문책을 삼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안전율의 규정에 맞게끔 보강을 하면 되는데, 기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지력은 확보되나 치마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깊은 기초로 바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다 빵 처리하고 빵 처리했지 않습니까? 지지력이 확보가 됐는데 그걸 확보 안 됐다고 보고 깊은 기초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뚝 기초는 상대적인 엄청난 과다 설계다. 비탈면 보강 설계는 타이트하게 한다. 이 정도만 개념을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실은 더 강의해드리고 싶은 말도 많고 오늘 강의를 10시간 정도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할인 시간이 이제 끝났어요. 하품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잠이 오시는 분도 많은데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튼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어요.